해제와 해지입니다. 해제와 해지. 자, 이 옆에다 주세요. 계약의 소멸입니다. 소멸. 계약이 소멸할 때는 일시적 계약일 때는 해제, 계수적 계약일 때는 해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뭐라고요? 해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밑에 2번으로 딱 갑니다. 2번에 3번으로 바로 갑니다. 3번에서는 뭡니까? 해지죠. 해지는 뭡니까? 장래에 대해서 생기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은 뭐예요? 해지예요. 해제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들어봤습니까? 뭐 뭡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상기차임 연차임 계약을 해지한다. 맞죠? 주택은 2기. 맞죠? 이 두 달이 아니고 2기. 왜 이 기라 하냐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지 모르겠지만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기별로 월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리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결산합니까? 안 합니까? 뭐 삼성전자 못 들어봤어요? 기아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이거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걔들 세를 낼 때도 월세 낼 때도 빌려서 쓸 때도 분기별로 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 냅니다. 그래서 기단 말이야, 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뭡니까? 임대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나 아니면 원룸을 갖고 있으면 임대를 할 때는 달로 하죠. 그럼 2기가 뭐예요? 2달이지. 알죠? 법인 같은 경우는 2기 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아시겠죠? 상가 임차 못 보면 3기면은 이제 9개월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해지. 소급해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게 해제. 자, 그럼 밑에 가서 이제 합의 해제. 자, 별표를 옆에다가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최근 5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4번 나왔습니다. 합의 해제. 그럼 합의 해제라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22회 때 시험에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 네. 했죠? 네. 자, 그럴 때 뭐 했습니까? 정답이 합의해제잖아요. 나머지 동철이었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맞죠? 그게 상대방이 단독행위고. 근데 그거 정답이 뭐라고? 합의해제였잖아. 요약집 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돼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할 때 나왔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합의해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합의해제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걸 합의해제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합의해제 효과 갑니다. 1번 기업법 내용은 이제 합의해제란 해제계약이란 이 내용인데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맨 끝에 세 번째 줄에 계약이다가 형광펜 넣으시면 돼요. 합의해제 효과입니다. 합의해제가 되면은 밑에 보니까 기업번에 543조부터 553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543조를 알 리가 없고 553조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험의 포인트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밑에 니은번에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니은번에 합의해제가 되면 받은 날로부터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뭡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셔 하면서 합의해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해놨잖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왜 원래는요 원상 회복할 때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고 돼 있는데 합의해제는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단 말이야. 자, 됐습니까? 자, 거기다 현관앞에 딱 해놓고 별표 크게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했잖아. 그럼 그렇게 합의한 대로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해제하면서 손배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그거 현관앞에 넣으시고 자, 그 다음 밑에 가세요. 밑에 D급번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자, 합의해제했어요. 그럼 각각의리만 매매계약을 자, 이렇게 넘기고 대금을 줬는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단 말이야.
합의가 있으면 요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때 이 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까? 물권 청구입니까? 물권적 청구이다. 그래서 합의 해제 나오거나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게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들어봤어요?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합의 해제도 포함입니다. 합의 해제 됐을 때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고 그랬지. 자,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 걸린다 걸린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책에? 그거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하시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세요. 자, 판례 보기 첫 번째 판례. 자, 계약 합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 자,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자, 그러면 받은 날 이자 가산이 되는데 적용되지 않잖아요.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합의 해제에 대해서 548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느냐? 548조 2항이 뭔데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그 밑에 그 보면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에 줄 거 놓고 현관표 딱 넣으셔야 돼요. 별표에 놓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판례 채무불이행이나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합의되면 없다. 우리 시험에는 있다 없다만 하면 됩니다.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줄 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판례 맨 밑에 있는 판례인데 그렇지만 계약 해제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다시 받은 병 요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돼야 안 돼? 적용이 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하면은 합의 해제가 되면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연속 연달아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받은 날로부터 합의 해제하면 다시 정리할게요. 합의 해제를 하면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손배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합의한 대로 간다고요. 그런데 제3자 보호 규정은 보호될 수 있다 없다?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해제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요거는 적용이 되고 위에 있는 548조 제2항의 내용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는 거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수가 없고 가산하지 않습니다.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뭐가 되면은 합의 해제가 되면은 그것만 알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서 이제 취소와 구별 나와 있죠. 자, 취소는요 법률 행위 모든 법률이 적용되고 해제는 지금 어디서 배우고 있습니까?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배웠잖아. 취소는 민법 총칙에서 배웠죠. 민법 총칙에 있다는 얘기는 물권법, 채권법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법률이 적용되고 해제는 지금 어디만 배웁니까? 계약에 배우니까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취소는요 법정입니다. 법정.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이 됩니다. 제사강착 들어봤어요? 네. 법정 취소 사유가 있고요.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약정 해제가 있어요. 차이점 됐고 행사 방법 둘 다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고 자, 취소하면요 부당이득 반환이죠. 자, 우리 취소하면 뭐가 있다고? 수급표. 수급표 들어봤습니까? 그 해제도 뭐가 있습니까? 수급표입니다. 아시겠죠? 그 공통점이야. 소급표가 있다는 거는 공통점인데 취소하면은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봅니다. 자, 판소노트의 29페이지. 판소노트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29페이지 피니까 중간에 취소하면 소급표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보니까 제한의자는 현존이익,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책에 보니까는 부당이득인데 선의는 현존의 악의는 손해의 전부. 제한능력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 제한능력자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하니까 보호를 많이 줘야 되죠. 선의 악이 맞따지지 않고 현존이 맞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 가면 이제 해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없다? 없고 무슨 회복입니까? 원상회복입니다. 선악 구분할 필요 없고 원상회복이다. 자, 줄이면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 해제는 원상회복이라고. 원상회복. 원상대로 회복해야 되니까.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내용이고. 판례, 중요한 판례죠. 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차후리로 취소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15페이지. 판소노트 15페이지에 별표 안 돼 있습니까? 밑에?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합니다.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한다고. 알죠?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적법하게 계약을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찾았어요? 네. 다른 제도와의 관계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알죠? 상대방이 채무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적법하게 계약을 중동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찍은 물건 저 물건이 아니라가지고 착오를 취소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시험 문제 5번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 해제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 자, 그래서 405페이지 거기에 판례 별표 해놓고 판소노트 몇 페이지? 15페이지 참조 해놓으세요. 넘기시면 돼요. 실권 약관부 계약 나와 있습니까? 2번 딱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가 되고 라고 특약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계약금은 가백에 기수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게 실권 뭐라고요? 약관부 계약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2번하고 3번하고 묶어놔야 되는데, 근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잔금은 뭡니까? 동시행이죠. 잔금부터는. 맞죠? 그럴 때는 자동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2번 3번만 체크하시고, 자, 이제 법정 해제 파트로 갑니다. 자, 법정 해제 파트는 우리 판서 노트 다시 들어왔어. 79페이지죠? 네. 79페이지에 우리 책에 뭐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판소노트 있는 내용 많은데요. 판소노트 있는 내용 79페이지 내용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에서 법정 해제로 갑니다.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는 뭡니까? 이 불체 사부 입니다. 이행 지체, 그 다음에 이행 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채권자 지체, 그 다음에 사정 변경, 부수적 채무 불이행.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부수채무 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해제는 못합니다. 해제는 못하고 무슨 배상만? 손배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최고 여부예요. 무슨 여부다? 최고 뭔데? RL7자에다가 고R고자입니다.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최고. 지체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행해라. 독촉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불능 나오면은, 이행 불능은 최고하지 않는다. 불완전하게 이전했을 때는 추가해서 완성이 가능하면은 최고를 하고, 추가해서 완성이 안 되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정 변경은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 변경은 최고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 학술 대립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최고 여부에서 정기행위가 뭐예요? 결혼식에 맞춰서 하한이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가지 않았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정기행위는 안 가면 바로 뭐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는 최고가 물어볼 필요 없죠?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최고하지 않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파수도 저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책에 엄청나게 해놨는데 결국 물어보는 게 저것밖에 안 물어봐. 책에는 너무 얼마나 많은지 맞죠? 설명이 많았다. 아시겠죠? 자, 갑시다. 그럼 책에 406페이지 빨리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최고 여부. 무슨 여부라고? 최고 여부야. 자, 채무자 이행지체에서 544조. 근데 법조문 보아야 되죠. 보고 갑시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자, 이행을 최고를 하고 이게 뭡니까? 이행지체 아닙니까? 이행지체는 최고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지체 나오면 무조건 최고야. 맞죠? 최고를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 해놨죠.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해놨을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하기 위한 요건이 1번 채무자의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됩니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된다. 2번 했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두 번째 주까지 줄 것이면 되고요. 옆에 페이지 니은번에 가면은 과다 최고 나오면 본래의 급부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이 다 있어요. 그냥 살짝 줄만 꺼놓고. 그 협합해보네. 맞죠? 협합했는데 괜찮아. 그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의고사에도 모의고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자, 중요하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밑에 3번 갑시다. 최고를 가지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해요.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별표 해놨죠? 최고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많은 경우입니까? 거절하는 것. 자, 두 번째 주 가지고 줄 것이고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는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정기행위 나옵니까? 그거 딱 하면 돼. 정기행위. 자, 545조. 자, 보겠습니다. 법조문 자체가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이게 그대로 뺏겨가지고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 시일 또는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기까지 줄 것이고 이게 뭐라고요? 정기행위입니다. 그게 정기행위의 정의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일까지 그게 안 하면은 목적 달성이 안 된다. 결혼식에 맞춰서 하니 가는데 결혼식 끝나고 가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알죠? 상을 당했는데 뭐 부인으로 막 뭡니까? 그 갔는데 늦게 갚았다. 상 끝나고 나면 갚았다. 돼 안 돼? 안 되지. 맞죠? 목적 달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최고하지 않고 바로 만다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저 화환 보내주세요. 결혼식한테 화환 보내주세요 했는데 화환이 늦게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화해서 말이요. 돈 돌려줘. 계약 해지다. 빨리 돈 내놔. 돈 내놔.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모르나 보네. 그래서 요즘 어디를 시킵니까? 요즘 이제 사구 플라워 뭐 이런 거 시키잖아. 걔들은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얘기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꽃집 하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꽃집 하시는 분들 조금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구 플라워하고 뭐 이런 이제 천은 나오잖아요. 얘들은 자 보낼 때도 딱 사진 찍어서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본 이런 색깔 리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적었지 이거 다 확인하고 그냥 보냈다면 딱 보내가지고 딱 거기 갖는 것도 사진 딱 찍어서 딱 올려요. 예? 그게 무슨 행위라고? 정기행위라고. 목적 달성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디 딱 가면 사진 이렇게 딱 찍어서 딱 날라와요. 이렇게 딱. 맞죠? 어디 설치해놨다고. 네? 아시죠? 네. 그게 삽니다. 알겠죠? 그냥 이 꽃집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0만원. 걔는 39,000원입니다. 39,000원. 뭐, 광고하는 건 아니고, 내가 쓰는 게 좋다 이거지. 아, 괜히 이게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자, 특정 뭐, 업체 그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기행위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최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행이 언제까지 이행하라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말할 수 있다고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 시일 또는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무슨 행위라고? 정기행위다.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기에 이행 안 했어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않고, 이게 핵심 단어야. 뭐 하지 않고,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읽어보면 결혼식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예복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갈게요. 자, 그러면 정기행위의 포인트는 뭐예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자, 4번. 최고 기간 내 채무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자, 밑에 가서요. 이제 이행 불능으로 합니다. 이행 불능. 자, 이행 지체는 최고한다 안 한다? 하는데 최고하지 않는 거 무슨 행위와 정기 행위와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을 때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포인트야. 그 책에 전부 다 핵심 포인트. 됐어요? 두 번째 이행 불능입니다. 자, 채무자는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의 책임 사유 이행이 불능하게 될 때, 자, 행간편 이행 불능하게 됐을 때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옆에다가 갈로 해가지고 최고 X. 이행 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부서지가 없는데 뭐 최고해봤자 뭐 오지도 못하는데 넘기지도 못하는데. 그래서요. 타이틀 봅니다. 1번 채무자의 기책 사유로 이행 불능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 주시고 무슨 불능이 됩니까? 후발적 불능. 넘기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 판례 있는데 판례를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판례 한번 설명할게요. 매수인의 기책사유에서 매수인입니다. 죽으시고. 매도인의 목적으로 대한 이전의 경우 이행 불능됐을 때는 매수인은 그 이행 불능에 의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누가 박살냈어? 매수인이 박살내가지고 지가 박살내놓고는 지가 계약 해지하겠대. 옆에다 죽이 뿌려야 된다, 저거. 말도 안 되죠. 자, 기책 사유가 있는 놈이 지가 계약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지가 다 때려 빠놓고는 지가 계약 해지하겠다. 안 되죠. 그럼 다 때려 빠진 것만 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니은번 갑시다. 채무의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가분적이거나 자분적이고 나머지 부분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불능 부분에 대한 해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돼 있죠. 옆에다가 기본서 118페이지 참조 일부 무효 일부 취소 들어봤어요? 그런 내용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전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있죠? 네,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밑에 뒷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가서 최고 없이 즉시 해지금 발생이다. 자, 줄 끄시면 됩니다. 이행 불능이 되면 뭐 필요 없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기는 자, 어떻게 됩니까? 상무계약에서 채무이행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다는 판단 시점은 언제냐? 그거를 이제 쫙 됐는데 어디 줄 거냐면 맨 끝에 있죠. 그리고 그리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끝에 가면 자, 그리고 위 경우 당사 일방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자, 행간편 계약 해제 시를 기준한다. 요거의 포인트야. 해제 시 기준. 자, 이 페이지 가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은 뭐라고요?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다. 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주고시고 해제할 수는 없다. 칠판 적어놨죠? 불완전 이행일 때는 첫 번째 줄 중간에 추환이 가능하면 최고하고 추환이 불가능하면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까지 주시면 됩니다. 설명했고. 사정 변경은 최고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옆에 최고 X. 그래서 이제 판례만 딱 보면 돼요. 최근 판례는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인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정한 판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자, 해제권 행사입니다. 행사 방법. 자, 행사 방법은 우리 판서 노트의 80페이지. 80페이지 폈습니까? 자, 그래서 해제권 행사입니다. 543조 보겠습니다. 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사자 일방이나 상대방의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에 도달해야 되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동철이가 상추 묻고 취해서 해는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 그거 한꺼번에 기억하면 되지. 무슨 권이고 또 형성권이죠. 자, 그럼 2항 갑니다. 전항 의사표시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해제권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자유고 2번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기업번에 줄 것이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했죠? 우리 수요일에 했어. 근데 예외 있다 했죠. 예외. 우리 요약집에도 막 적어놨었어요. 그때 단독행위 하면서. 예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지. 몇 시만 시간은 판서도 32페이지. 32페이지 하면 아하 했네 이랍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거의 돼 있네. 32페이지 5번에 맞죠?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X인데 예외해가지고 채무 면제나 유증이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고 해놨네. 이것도 수요일에 또 그걸 내용을 또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또 32페이지 봤어 안 봤어? 그거 봤어요. 아시겠죠? 또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이 복습을 안 해도 와서 들으면 복습이 되도록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민법 많이 들으는 게 좋아요. 자, 됐죠? 자, 그래서 봤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정리를 했고 넘어갑니다. 우리 책에 410페이지로 갑니다. 자, 3번 갑니다. 또 그럼 3번.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해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상대방의 채권인데 이게 552조예요. 자, 552조. 자, 552조가 뭐냐? 552조가 있잖아요. 어제 어떤 수강생이 한 명 찾아와가지고 517회 때 기출 문제가 있어요. 지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느냐 이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552조를 또 찾아보셨더라고.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552조. 자, 봅시다. 552조. 자, 밑에 볼게요.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찾습니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다. 자, 있는데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하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 해제한다 안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이죠, 거절. 자, 그러면 이 552조는요, 우리가 요거는 당사자 의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10여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자, 일단은 뭡니까? 자, 해제권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해라고 했는데 행사하지 아니하면은 해제권을 뭐 한다고요? 소멸시켜버립니다. 해제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552조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해제권의 불가분성 갑니다. 행사의 불가분성 547조는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해놓으시고 좀 크게 해놓으세요. 요거는 3번 나왔습니다. 3번. 3번이나 나왔다.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은 어떻게 4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판서부터 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자, 그림 있죠? 자, 해제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어떤 내용이냐? 갑이 해제권자예요. 상대방이 을과 병과 정이에요. 해제권 행사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전원에게 해야 되고, 해제권자가 각각 을과 병이에요. 상대방이 이제 정이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가 어떻게 됩니까? 전원으로부터.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547조 봅니다.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의미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요런 그림을 가지지 않고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제권자가 한 명인데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데 상대방 한 명일 때는 전원으로부터 해제권 행사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게 현관편입니다. 현관편 넣으시고. 그래서 행사의 불가분성이고, 그러면 547조 밑에 가면은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2항 전항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에 대해서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도 소멸한다. 한 명이 소멸하면 된다고요? 다 소멸이라는 말이에요. 한 명이 소멸하면 만다고요? 다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성.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임의규정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강행규정 어디서 나온다고? 임대차 가기 전까지 물어보면 전부 나와요. 임의규정. 근데 이게 언제냐면 모의고사 칠 때마다 시험 칠 때마다 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위를 건드리거든. 임의규정이다 고민하게 되거든. 그럼 어디는 생각하면 돼? 임대차에서는. 자, 임대차가 아니고 계약법에서는 임대차 가면 강행규정 나와. 그 앞에 전부 다 뭐라 찍으면 돼? 임의규정 해가지고 찍어도 제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보다 제가 수만 문제를 풀어봤을 거 아니야. 17년 동안 강의를 했으니까. 맞죠? 엄청나게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틀린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 그럼 강행규정 나오면 어디라고? 임대차! 나머지 계약법에 나오면은 임의규정 찍으면 거의 다 맞아. 알겠죠? 근데 물권법 가면은 대부분이 강행규정. 그럼 임의규정이 나오는데 상린관계. 알겠죠? 그거 빼고는 대부분 강행규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약점을 파고 들어옵니다. 뭘 들어오냐? 저당권에 대해서 자, 목적물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오잖아요.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에. 저 그때 잘 미쳐야 된다고 했죠, 그때. 미친다 나오는데, 그거는 달리 정할 수 있답니다. 그거 중요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당권에서 그건 중요해야 돼. 미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주의견 내 떼간데 약정할 수 있죠? 안 미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얘기라. 왜냐하면은,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달리 약정해서 정할 수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출제위원들이 여기에 헷갈린다는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게 잘 낸단 말이야. 나중에 기출문제, 계약법, 채권법 풀면은 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막 시험에 나와 있어요. 임의규정이다, 아니다, 이런 거 나온다니까. 3주 뒤에 보자고. 3주 뒤에. 알겠죠? 자, 봅시다. 이번 주에 봤어야 되는데, 원래. 자, 봅시다. 411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달리 정할 수 있답니다. 불가분성도 임의규정.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법정 해제 효과입니다. 효과 나왔어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판서부터 이제 쭉 갑니다. 어디 있냐면은, 자, 이제 81페이지 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폈죠? 자, 이제 81페이지로 갔어. 자,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시험의 포인트는요. 자, 제일 먼저 법정 해제 사유에서 최고 여부.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행사. 547조.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의 시험의 포인트다. 그리고 해제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든 단독행위니까 도달주의 취하고 있다. 맞습니까? 도달하는 행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포인트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불가분성, 행사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의 시험의 포인트고, 요거는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지문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자, 이제 뭡니까? 세 번째가 효과죠.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이 해제 효과. 자, 우리가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소급표는 취소와 해제의 공통점이죠. 자, 그리고 취소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이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리니까 원상 회복이라고요. 원상 회복.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급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3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포인트야. 예? 그래서 아까 해제하더라도 제3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합의 해제하더라도. 맞죠? 여기서 보호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다. 판례가 이 집중되어 있거든.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이 각각 을이 요 부동산을 넘겼는데 얘가 대금 줬잖아요. 그러면 원상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1억 돌려주고 이 부동산 돌려주는 게 무슨 회복입니까? 원상 회복이잖아. 맞나요? 군대 가면은 대가리 박아. 원상 회복 이렇게 합니다. 원상 돌아오죠? 박아! 맞고 왜? 하잖아요. 아시죠? 이게 원상 회복이야. 그러면
줬던 거를 돌려받잖아. 줬던 거를 돌려받잖아. 원물 반환.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고 외워야 돼. 원물 반환.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되죠. 특히 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 맞죠? 나이 많죠, 여러분이. 맞죠? 나가 기억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은 뭡니까? 이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암기를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 암기가 심히 합격하는 거고, 나이 드신 분은 경험이 많죠. 매매도 해보고, 임대차도 해보고 막 해봤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아시겠죠? 아, 이렇게 이래지, 이 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물을 뭡니까? 반환한다. 줬던 원물 반환하죠? 대금 반환하잖아? 대금을 반환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원물을 반환하고 대금을 반환하는데, 이 대금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548조 제2항 받은 날로부터 들어봤습니까? 받은 날로부터. 자, 무슨 이자를?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이행체입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 차원에서 반환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비읍입니다. 비읍. 자, 받은 날로부터인데 이게 이제 시험에 다음 날로부터. 시험 두 번 나왔던 거예요. 부당이득인데 이행지체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예요. 자, 부당이득 반환 차원이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원상 회복할 때 이자 붙여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부당이득 반환 개념이지. 자, 뭐가 아니다? 이행지체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포인트다. 자, 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제3자에 관해서 이제 본다 이 말이야. 어떤 내용이냐? 매매를 했습니다. 넘겼어요. 얘가 넘기고 등기를 쳐주고 얘가 1억 줘야 되는데 9,500만 원 줬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500만 남았죠? 그 등기는 내일 500만 원 줄게 해놓고 아예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마으면은 해제를 하면은 원상 회복해야 되죠. 맞습니까? 원상 회복하면서 여기다 한 개 더 안 해야 되는 게 뭐까지 들어갑니까? 내 손에 생긴 건 무슨 배상? 손해배상까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동산을 등기된 걸 기하해서 병인한테 넘기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게 이제 누구라고요? 제3자다. 자, 그러면 해제 뭡니까? 해제하고 해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얘한테 넘어와 있다. 그럼 얘는 뭐를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된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해제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놈이 뺏긴 것 같으니까 넘겨붙죠. 자, 그러면 해제 후 말소 등기,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이면 얘가 뭘 때만 보낸다? 선의만 보호.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뭡니까?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데 해제하고 난 다음에 갑이 해제하고 난 다음에 말소 등기 전에 넘겨붙을 때는 누구일 때만 선의만 보호된다고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되는데 보호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됩니까? 등기. 뭐가 돼야 된다?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고, 자, 임차권이면 대항력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주택임차는 주주 들어봤어요? 네. 사건 상가임차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았을 때 아닙니까? 다음날 0시 맞죠? 이럴 때 보호된다고.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등기가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거 비교해야 될 게.
채권을 양수받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X라. 뭘 받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뭐 된다고? 등기나 대항력 갖춘 사람만 보호된다 이 말이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자 이 사람이 넘기고 자 임대차를 놨었어요. 임대를 놨어. 얘가 주주해놨어. 예? 대항력 치르겠죠? 근데 이거 얘하고 이제 뭡니까? 돈을 안 줘가지고 계약을 해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임차인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얘하고 매매를 해줬고 임대차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최고의 환상적인 거죠, 이거. 환상적인 겁니다. 환상적인 거. 뭐야? 매매해주고 임차까지 해주고. 그래서 뭐랍니까? 매매해주면서 뭐랍니까? 세 걱정하지만 세한테까지 맞춰줄게 이런답니까? 그렇게 할 거면서 왜 그래요? 그렇게 할 거냐? 맞춰준다 그래. 왜냐면 다 받아야 되거든. 맞잖아요? 매매가 이때 돈 받고, 맞죠? 이때 임대가 돈 받고. 됐습니까? 자, 이랬는데 어떤 문제 생겼다고? 잔금을 좀 안 줘가지고 계약 해지 생겼어. 그럼 임차인 찾아와서 이러고 되냐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요? 하잖아. 그럼 뭐라 해야 되냐면 아, 임차인 니는 보호되는 제3자다. 되겠나 모르겠다. 되겠나 모르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보호된 제3자다. 주주 해놨지? 해놨다. 보호된 제3자다.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계약을 해가지고 등기가 이렇게 뺏겼다 하더라도 니는 보증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손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3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한 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보증금 누가 내주고? 얘가 내주고. 해제세가 회복될 거 아니야? 네. 맞죠? 회복되더라도 얘한테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내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설명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시험을 잘 내야 잘 내는 거죠. 그래서 해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최고 많이 나왔을 때 세 문제까지 나왔어, 해제가. 아시죠? 그래서 해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보호되는 제3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책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1페이지. 법정 해제 효과 나옵니까? 548조 1항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현강팬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근데 제3자 권리 해야지는 못한다.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 딱 해놓으시면 돼요.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을 금지하는 받은 날로부터 뭘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하는데 밑에 이자 밑에다가 무슨 이자? 법정 이자를 가산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기본 해제의 기본적 관계 채권 관계 소멸 두 번째 줄까지 죽으시고 세 번째까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니은번에 가서 해제와 물권 복귀. 해제가 되면은 해제나 무효나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은 무효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고 했죠. 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해제를 해서 내 거니까 돌려도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까 봤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디귿번의 별표를 2개 해놓습니다. 별표를 2개. 자, 디귿번 별표 2개, 3개 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본서 69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보세요. 기본서 69페이지 보면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차고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적어놓으시면 되고 넘기고. 자, 해제의 소급표와 제3자 보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의 이제 내용이 첫 번째 줄 적으시면 돼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제3자의 범위는 A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등기 인도 완전 권리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 부동산에서는 등기가 공시죠. 공시방법이죠. 인도가 뭐예요? 동사는 인도가 공시방법이다. 이해됐어요? 이런 공시방법을 갖춰야지만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B번에 해제 전에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데 해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해제 후에는 자, 어디 가면 세 번째 줄 해제 후 해제의 말소 등이나 원상회복이 이루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선의의 누구? 제3자까지 된다. 세 번째 줄 됐어요?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에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A번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여기서 A번에서 포인트는 어딘지 쭉 읽어보세요.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목적 부동산의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 돼 있어요? 등기가 된 사람을 뭐 한다고요? 제3자라 합니다. 됐나요? 자, B번에 가등기, 두 번째 줄. 가등기 한 사람도 제3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번에 두 번째 줄. 해제 전에 찾았습니까? 주주 뭘 갖춘 겁니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또 포함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 정리를 다시 하면은 줄이면 뭔데요? 보호된 제3자 되기 위해서는 등기, 인도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거래하는 거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동산 필요 없죠? 그러니까 등기나 뭘 갖췄을 때? 대항력 갖췄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리얼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와 있죠? 여기 해놨습니다.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은 안 돼.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압류 가압류는 부동산, 목적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한 사람만 됩니다. 아시죠? 그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요. 밑으로 가서 뭐 A, B, C 전부 다 마찬가지야. 청구권에 가압류하는 것도 안 돼. D번의 별표입니다. 토지를 매도했다가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칠판 보세요. 토지를 넘겼다. 토지를 넘겼는데 여기에 건물을 넘겼어. 건물을.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의 당사자죠. 토지의 계약 당사가 아니지. 토지가 돼야 제3자가 되잖아. 건물이 돼야 제3자가 되잖아. 맞아요? 토지인데 얘는 건물이야. 제3자가 아니지. 됐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별표 넣으시고 두 번 나왔어요.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이제 원상회복입니다. 자, 원상회복은 두 번째 줄까지 원상대로 회복하는 게 원상회복이죠. 밑에 원상회복의 내용 밑에 다 설명했어요. 기억번에 원물을 반환한다고 했죠. 자, A번 주고시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입니까? 바로 밑에 있잖아. 부당이득 반환 성질 가진다고. 맞죠? 이행주체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B번 물건은 원물을 반환해야 되죠. 네, 원물 반환입니다. 그거 주고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액 반환에 예외되어 있는데 자, 밑에 줄 거면 돼요. 밑에 니은번에 멸실 훼손되면 목적물을 반환할 수가 없잖아. 맞죠? 가액을 반환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줄에 이득일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돼 있습니까? 네, 그거 돼 있습니다. 그거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칠판 보시면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물이 반환 안 되면 돈 줘야 되잖아. 계약 해지 시점에 원물의 상당 가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가서 이제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해제와 무슨 배상입니까? 손배. 자, 두 번째 줄 주셔야 돼요. 1번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위에 법좀 봅시다. 551조. 계약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제나 해지하면서 손배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슨 이익입니까? 이행이익입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이행이익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네. 돼 있어. 이행이익을 반환한다고요. 자, 그런데 이행이익을 반환하는데 실내이익만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것만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이 뭐라고요? 이행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일단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세 번째 줄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조금 돼요.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 이행이익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 실내이익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원칙이 무슨 이익인데 이행이익인데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판례입니다. 위에 페이지 보니까 원래 이행이익인데 무슨 이익? 실내이익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양갈로 4번에 계약 해제 효과입니다.
자, 요거는 기본서 39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397페이지 보면요. 계약 해지하면은 원상 회복은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 그래서 두 번째 줄것이 두 번째 줄.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까지 함께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요거는 두 번째 줄. 해제권은 형성권 맞습니까? 네. 형성권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 몇 년? 10년. 보통 10년이죠. 취소는 뭡니까? 3년도 있고 10년도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령이 날부터 10년. 그래서 형성권은 대부분이 뭡니까? 10년인데 전부 다 10년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원칙이 뭐라고? 10년이라고.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갈게요. 해제권의 특수의 소멸 원인 아까 552조 봤습니까? 맞습니까? 보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 예? 자, 1항.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에 한번 답을 해제권자에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바로 연결해야 돼. 그 기간 내, 전환 기간 내에 해제 동의를 받지 못할 때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해제권자야 해제권 행사해 언제까지 했는데 해제권 행사하지 않았다. 해제권 소멸시켜버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해제권자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 소멸시켜버려요. 자, 그 다음에 553조 별표 한번 넣으시고 552조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553조도 시험에 나와요. 법정 그대로 내쁩니다. 자, 해제권자의 고의가실로 인해서 자, 줄긋고 현관펜 고의가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건을 변경됐을 때 해제권을 소멸시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물을 받았는데 받은 놈이 목적물 다 때려 빠부숩니다. 멸실 훼손시켰어. 계약 해지하겠대. 다 때려 빠진 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거기서 법정 만들어놨잖아. 해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 훼손하게 쓰거나 발음이 안 들어도 멸실 훼손하게 하거나 다른 종류의 물건을 가공하거나 개조했을 때는 해제권만 해버려 소멸시킵니다. 다 때려 빠진 거 줄 수는 없잖아. 알죠? 이 법조문 취지 알겠습니까? 네. 해제를 하는데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하는데 이 목적을 지가 빠쁘면은 고의가시로 바싹 내쁘면 빠진 물건 주면 얘는 피해 보잖아. 맞죠?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멸실 훼손시켰을 때 해제권자가 멸실 훼손시켰을 때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켰을 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누가요?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멸실 훼손시키거나 가공하거나 다른 물건을 개조시켰을 때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553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에도 별표. 자, 우리가 불가분성 했죠? 네. 행사는 전원에게 또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한다 했죠? 소멸 불가분성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 했잖아. 547조 아까 봤죠? 했었죠? 네. 자, 넘어갑니다. 약정해제.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뒤에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 약정해제는 당사자 약정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게 뭐랍니까?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법정해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손해배상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약정한 대로 가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거 줄 것이고. 법정해제와 관계는 참고사항을 보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해지 갑니다. 무슨 계약일 때? 계속적 계약일 때 계약관계를 장래돼서 소멸시키는 게 해지입니다. 그래서 약정해지가 있고 법정해지가 있는데 약정해지 다음 페이지 법정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에서 2기차에 면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법정해지예요. 아시겠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은 두 번째 줄에 보증인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 효과는 장래에 대해서 생긴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충학습의 비교는 여기 해놨어요. 이게 비교 이게 81배 여기 뒤에 해제를 하면은 무슨 효가 있는데 소급효가 있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해야 되죠. 손배 청구해야 되죠. 근데 해지는 장래효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됩니다. 자, 임대인이 내려와서 이 월세 밀렸으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그러면 이제 해지해 버리는 거야, 그냥. 언제 돼서?
장래에 대해서 내가 관계 끝나는 거야. 자, 회사에서 뭐랍니까? 와서 뭐랍니까? 야, 고용관계 해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잘 몰라 보네요. 지금 울산에 지금 뭡니까? 뭐 지금 난리잖아 지금. 예? 공장도 지금 못 하고 그 공장이 지금 뭐 태강실업이나 다른 데 보면은 지금 공장이 지금 뭡니까? 지금 무급휴직으로 다 돌리고 있잖아 지금. 수출이 안 된대 수출이. 중국으로 수출해가 들어가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수출이 안 되니까 다 휴직이라. 알죠? 실제 지금 자동차도 지금 뭡니까? 뭐 잘 팔리는 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거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는 얘기. 장래에 대해서 나가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해지는 뭐라고요? 소급표가 아니고 장래효다. 임대인 내려와 월세 밀렸으니까 나가. 해지죠? 그 언제라? 그때부터 나가야 돼. 장래에 대해서. 계약까지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손배는 같이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자, 됐고 문제 풀고 갑시다. 420페이지 7번 문제. 자,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문제는 최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봐라. 한국어를 못해요 지금. 한글을 몰라. 맞죠? 자, 이중부정은 긍정이야. 최고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최고해야 되는 거 보려고 해요. 이 구가 안 돼요. 구가 안 돼. 맞죠? 왜? 책을 너무 이제 최근에 봤지. 그 전까지는 잘 안 봤거든. 자,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걸 모르겠다. 읽었는데 의미 모르겠다고 밑에 지문 보는 거야. 그러면 답이 뭐예요? 최고하는 거 지체. 나머지들은 뭐예요? 최고하는 게 아니죠? 자, 1번 보시면 매수의 대금은 지급을 지체 나오면 무조건 최고를 한다. 시험 문제 풀 때 지체 나오면 동그라미 쳐고 최고 다 적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 봅시다.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 목적물이 계약 목적물이 별장에 소실했다. 이거 뭐야? 이행 불능.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당사가 약정한 해제 사실이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할 때, 해제권 유보 사실이 발생할 때는 바로 해지되죠. 자,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은 자동 해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고 없이도 바로 자동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죠. 자, 이 약정 해제권 유보 사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4번 보니까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표시했네.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행 불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이나 5번이나 이것들은 뭐예요? 이행 불능. 4번은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했으니까 최고 안 하고, 유보사실 발생할 때도 최고 안 합니다. 최고하는 건 몇 번이다? 1번 지체. 됐어요? 자,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해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은요. 이게 26, 27, 28, 29, 30 나왔어요. 합의 해제가 된 경우 밑에다가 해지까지 적어놔요.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는 똑같아요.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을 금지해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합의한 대로 하니까. 2번 어떻습니까? 해제권자는 전원에게 한다 그랬죠. 전원에게 또는 전원으로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2번 맞고. 3번은요. 원상 해제, 원상 회복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4번 어떻습니까? 정기행위네. 성질상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 뭐라고? 정기행위입니다. 당사 일반이 그 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가 아니고 있어야죠. 해제되죠. 해제 최고는 없어도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4번 X. 5번 매매에 대한 채권이 양도된 후에 매매계약 해지된 경우 양수는 해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거 보세요.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이 등기나 이걸 안 갖추면은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맞죠? 자, 여기서 해제 보호되는 제3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나 인도나 대항력 갖춰야 돼. 인도는 기억 안 해도 된다 했잖아. 우리는 거래하는 게 전부 다 부동산 문제 내니까.
알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해제까지 내용이고, 자, 이제 계약법 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15시입니다.